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파쇄를 한다, 압축을 한다, 소각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중간처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간처분시설이다, 최종처분시설이다, 재활용시설이다. 재활용은 그대로 다시 재이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하죠. 그건 최종처분시설이다. 최종처분이다. 그래서 최종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매립을 한다. 뭐 관리형 매립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해양 매립을 한다. 이러한 매립을 이걸 최종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또는 최종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처분.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업을 보면은 수집 운반업이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처분시설,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처리시설 처분업이 있죠. 폐기물 업체를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중간 처분시설이다, 최종 처분시설이다라는 것은 중간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파쇄를 하고 소각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 처분시설, 중간 처리 또는 중간 처분 시설 또는 최종 처분 시설, 최종 처리, 매립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 처분 시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처분 시설업이 있고 운반 시설업이 처분업이 있죠. 네, 폐기물 처리업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0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부 정으로 정하는 것은 용어정의에서 환경부 한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재활용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압축을 한다, 파쇄를 한다, 소각한다. 이게 감량화 시킨 거죠. 부피를 감소시킨다. 이걸 감량화 시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2번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처분. 3번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에 배출하는 등 최종 처분을 말한다. 그렇죠? 중간 처분. 압축을 한다, 파쇄를 한다, 소각을 한다, 중화 처리를 하는 것을 중간 처분 시설. 매립을 한다, 해양 매립을 한다 하는 것을 최종 처분 시설. 이것은 그걸로 끝나네요. 최종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재활용이다. 폐기물 재사용이다. 재이용하거나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활용. 환경부령으로 정하죠. 환경부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정의에서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단지 재활용만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지금 용어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1번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맞죠?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외에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을 한다. 사업장 외에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는 얘기죠. 4번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운반시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중간처리, 최종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다? 재활용을 하거나 중간 처리를 하거나 최종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폐기물의 감량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설, 이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처리 시설이 아니죠. 중간 처리를 한다, 최종 처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 시설을 이용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이 살짝 돌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를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한다? 부식성이 있느냐, 독성이 있느냐, 그래서 감염성이 있느냐, 용출해서 위해성이 있느냐,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보시면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종류 및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폐산은 pH가 pH가 2 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 폐알칼리는 pH가 12.5 이상이라는 거. 이걸 폐산은 뭐다, 폐알칼리는 뭐다, 이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15개와 비할로겐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폐유기용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PCB가 나오죠. PCB 함유 폐기물이 나옵니다. 독성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용출 실험을 해서 0.003mg per 리터 이상이 나오면은 이게 지정 폐기물이다. 이걸 PCB는 0.003mg per 리터 이상 판정 기준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온이가 나옵니다. 유해 가능성 용출 특성에 보시면은 온이가 나오는데 이 온이는 어디서 나온다? 이 배출 시설에서도 온이, 즉 찌꺼기, 스러지를 얘기하죠. 스러지를. 방지 시설에서도 여기에서도 온이가 배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온이 이게 지정 폐기물의 판정 기준이 수분이 95%이고 고형물이 5% 이상일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형물이 5% 이상일 때 이것을 우리는 지정 폐기물, 수분이 95% 이하일 때 이것을 우리는 온이 중에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될 것은 감염성에 따라 항목이 나오죠. 감염성에 따른 지정 폐기물의 종류를 보시면은 마지막입니다. 감염자의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